마을 곳곳에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들이 꽤 많이 눈에 띕니다. 이 집 역시 빈집이라고 하는데요. 수리가 한창입니다. 도시에서 살던 김동호 씨네가 이 빈집으로 이사 올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순창에 있는 빈집과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순창에 있는 그 지원 스키농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순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장기 임대가 가능한 빈집들을 보게 됐는데 마침 여기 집은 크게 이렇게 손을 안 봐도 되는 상태였고 혹시 임대료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임대료요? 네. 임대료는 월 5만 원이요. 얼마라고요? 월 5만 원. 진짜요? 네, 집세가 그렇게 돼. 어차피 빈집이면은 걔네 집이 낡을 거잖아요. 네. 사람이 들어와 살아주면 어쨌든 집 자체도 이런 식으로 손을 보면서 또 사람 손길이 다니까 이제 집이 더 낡아질 일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들이게 되면. 사람의 손길이 닿으니 빈집이 금세 말끔해지네요. 오랜만에 마을이 떠들썩해지자 궁금해진 동네 어르신들이 집 구경을 오셨습니다. 동네 맨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젊은 양반들이 이렇게 참 동네로 찾아온 게 좋죠. 예. 아주 환영합니다. 예. 빈집의 변화를 보는 부부의 마음은 흐뭇하기만 합니다. 내가 살 때가 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남다르네요. 한 달 후 순창 빈집으로 이사온 김동호 씨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감감 이렇게 냅뒀다가 걸어놓고 먹자. 기말있다? 나중에 다 익으면 기말있다. 점프할걸? 점프하고. 이 감들은 다 어디서 났어요? 저희 감밭에서 땄어요. 감밭요? 감나무 있는 데서. 여기 집에 있는 이 감나무 아니요. 이거 말고요? 저희가 이 집이랑 같이 빌린 밭이 있는데요. 거기 감이랑 밤이랑 있어요. 주말에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가서 한 200km 나왔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빈집이었던 이 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여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그 위에서 얘기한 거 치면 거실, 네, 거실 겸 그 저희 애들 노는 장난감들을 해놓은 방이에요. 이쪽 방이 잠을 이제 자게 되는 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추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벽면은 이제 다 그 볏짚이랑 그다음에 흙으로 다 단열 처리를 했고요. 여기는 보일러가 아니라 나무를 떼서 구들로 자는 방이라서 아무래도 뭐 따뜻하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난방비도 좀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감이 되게 이뻐요, 빛깔이. 우리 거? 그날 오후 마을 어르신들과 감밭을 찾았습니다. 제철을 맞은 감이 아주 탐스럽게 익었는데요. 가을 농번기라 바쁜 일손을 거들기 위해 동호 씨도 나섰습니다. 오신 지 한 달 되셨는데 뭐 농사일 좀 많이 익히셨어요? 농사일을 익혔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감하고 밤 따는 데 집중하느라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아직.
배추도 같이 심어주고 같이 품앗이를 자주 해요. 잘해요 일? 예, 일을 잘하더라고. 근데 김동훈 씨보다 김동훈 씨 부인이 더 일을 훨씬 잘하시더라고. 예. 두 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렇게 마을에 새로 이제 젊은 분도 가족이 들어왔잖아요. 마을에서 경사났죠, 경사. 나도 진짜. 귀농했지만 진짜 경사난 거예요. 젊은 사람 들으면 좋죠. 제가 그동안 여기 막내였는데 아직 막내가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좋은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밀지 마. 무거워, 엄마. 동네 할머니 댁에 마실 나온 동우신의 가족. 웃었어. 너 이렇게 웃으면 해퍼. 그런다고 짊어지고 어디 있어? 할머니한테 한번 가볼까? 짱짱하네. 짱짱해. 아이의 재롱에 할머니도 웃음꽃이 폈네요. 야는 생길 때부터 해보. 마을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에 사람이 들어오자 마을은 생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동구마을은 방치된 빈집에 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마을 차원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 누가 또 빈집 보러 오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예, 여러 분 계셨는데 집이 너무 커서 마음에 좀 안 드신 분들도 있고 다행히 이 집이 지금 누가 새로 들어오시기로 하셨어요. 이제 곧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빈집.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된 지 5년째라는데요. 다행히 자녀분들이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을 임대해 주기로 했답니다. 여기 그럼 임대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회장님?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임대를 하면 1년에 한 거의 100만 원 이상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와서 텃밭도 일굴 수 있는 땅도 많고 정원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동물 조그맣게 해서 키울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을도 빈집도 설레는 마음으로 새 가족을 기다립니다. 이곳은 제주에 위치한 제주항입니다. 오전에 목포에서 출발한 배가 4시간 30여 분 만에 제주도에 도착했는데요. 각자의 사연을 싣고 배에 오른 사람들. 그 중에는 오늘 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이사를 오는 가족도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현아, 그리고 아빠 고대근 씨입니다. 서울 마포구 네. 망원동에서 어저께 아침 9시에 짐을 실어가지고요. 먼저 제주로 배를 타고 이삿짐은 먼저 보냈고, 저희는 이제 목포로 와서 어제 하룻밤 자고 오늘 아침 9시 배를 타고 제주항에 도착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두근두근합니다 지금. 지금 제주도에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이사갈 집을 향해 달리는데요. 이 집인가? 망고치 있다, 망고치. 이 집 같아 이 집.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여긴데. 안녕하세요. 여기 네 들어오래. 우리 집이 여기로. 여기. 조사장님. 마을 주민들도 새로 이사 올 사람이 궁금하였나 봅니다. 여기 고모님. 먼저들 나와 집 앞에서 반겨주는데요. 저기 이장님이 얘기하시기로는 거의 이 동네에서 막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분 장가니까 내 문 열려봤어. 아, 예. 우리가 좋지만 쓴 게 반갑고 여기 또 젊은 사람 오니까 고대근 씨가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제주도로 이사온 이 집은 바로 아무도 살지 않았던 빈집입니다. 예, 빈집이에요. 이게 노인분이 사셨었는데 주인분 아들이죠. 아드님은 서울에 계셨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셔서 이제 빈집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여기도 안 들어가. 딸 현아는 앞으로 살게 될 이 집이 궁금한지 여기저기 둘러보는데요. 어떻게 침대 이쪽으로 주시면 아니 어떻게 여기다 여기 맞춰서 앞쪽으로 벽에 기대야 돼. 싱글 침대는 여기다 침대하고 빨간 장 이렇게 여기는 이제 침대방하고 거실 겸 해서 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아기 공부방. 이제 빈집에는 하나 둘 새로운 가족의 살림살이로 채워집니다. 집 앞에 있는 이 넓은 텃밭은 덤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이 꽤 넓네요. 130평에 집이 30평, 창고, 화장실이 한 10평. 그러니까 90평이 마당이 이게 40평 정도 되고요. 40평을 빼면 밭이 한 50평에서 6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텃밭이 이만큼 또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이거 다 정리하고요. 이 안에 파하고 뭐 양파 같은 거 뒤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여기는 좀 더 큰 것들을 할 거예요. 배추라든가. 이렇게 이사를 마치고 열흘 후 고대근 씨 집이 몰라보기 변했습니다. 산뜻한 노란색으로 바뀐 창고 그리고 파란색 지붕이 어우러진 집. 언제 빈집이었나 싶은데요. 집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전 분들은 저는 이제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여기 막 그릇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네. 이쪽은 이방 도배하고 해서 깨끗한 집. 근데 이제 이것들은 정말 한 70년 된 것 같아요. 정말 튼튼한데. 빈집과 가족은 이렇게 서로 어울려가고 있습니다. 시골집이라 더 또 빈집이었기 때문에 여기 주인분하고 얘기가 됐지만 제 마음대로 어느 정도 손볼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좀 오래된 집이라 고쳐나가는 거는 주인께서도 좋으실 거고요. 집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편하게 만드는 곳. 다음 날 고대근 씨를 만난 곳은 바로 집 근처의 감귤 판매 가게.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마을 이장님의 소개로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은 잘 하나요? 오늘 첫 출근이에요. 누게 여기? 처음인데 어떠세요? 아 이틀이구나. 아직 몰라요. 더 해봐야 알지. 외지인에게 선뜻 일을 준 사장님의 인심에 고맙기도 하고 책임감도 커집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사람을 쓰시는 거잖아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마음뿐이죠. 아직은. 빈집도 없고 일도 없고 제주에서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대근 씨가 이사온 마을은 성산 일출봉 아래 해안가에 자리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입니다.
탁 트인 풍광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온평리는 서귀포시와 함께 빈집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그 집주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청 평생교육센터장.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서귀포시청에서는 빈집 현장 방문을 통해 수리비 지원 대상 빈집을 선정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저희 할머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사시다가 지금 현재는 돌아가신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 방으로도 썼었고 예, 또 중간에 또 다른 이주민들한테 한번 빌려준 적도 있었고 전기시설 같은 거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수리만 하면 다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천장이 좀 얕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공사가 좀 큽니다 이게. 지난 2012년부터 빈집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귀포시. 올해까지는 세대당 60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1,000만 원까지 빈집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용 추가 추가 비용은 이제 집주인이 부담을 하신대요.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입주할 이제 세대는 지금 한 18가구가 대기 중인 거고요. 18가구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 그 확정은 안 됐고요. 확정은 이제 12월 말쯤 할 겁니다. 우선순위는 이제 학교가 필요한 4학년을 가진 학부모님이 아마 우선순위가 아마 될 겁니다. 현재 18가구가 빈집 임대를 신청한 상황. 그렇다면 빈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순위가 정해지고 일정 기간 마을별로 그 계약 기간은 다르지만은 그 대체적인 그 기준은 최소 3년 이내에 3년 이상 그 해당 마을에 입주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는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집을 고쳐서 외지인에게 빌려주는 서귀포시와 마을의 특별한 노력으로 크게 달라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입니다. 육지 어디? 부평 인천. 어? 인천. 인천에서 살다 왔어? 네. 그럼 인천에서도 학교 다니다 왔어? 네. 거기 학교랑 여기 학교랑 어때? 달라요. 뭐가 달라? 더 재밌어요. 거긴 모래인데 여긴 풀이에요. 바닥이? 네. 그래서 좋아? 네. 네. 어디가 좋아? 딱 좋아요. 응? 맞아요. 축구할 때 딱 좋아요. 얼마 전까지 복식학급의 우려가 있었던 제주 실내초등학교. 빈집으로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학생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2012년 54명에서 현재는 81명으로 그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오, 거의 반 정도가 늘었네요. 예. 그런데 지금 81명 중에 41명 정도가 이제 우리 신예 1, 2 출신이 아닌 다른 마을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온 그런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집 덕분에 살아난 학교. 이제 실내초등학교는 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빈집의 문제를 저는 빈집의 또 장점은 아마 값이 쌀 겁니다. 뭐 임대료나 또는 매입 가격이.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렇게 뭐 사거나 또는 기부를 받거나 또는 임대를 해서 거기에 좋은 기능들을 담으면 그러면은 그 자체와 그 주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자산, 좋은 보물이 될 수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실내 1, 2. 서귀포시 내에서도 빈집 활용이 잘 된 마을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은 실내 1, 2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요 뒤꿈치가 볼록 튀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던 작은 도서관에 이제는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걸려버렸어요, 아래. 그러면 여기 제주도에 살던 친구야? 아니요, 인천에요. 친구는 보고 싶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많은 시간을 보내서 추억도 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이 부부 역시 올해 이 마을 빈집으로 이주했습니다. 원래는 구리시 아니 저기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예요. 아니 그냥 여기가 좋아서 애들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가지고 왔죠. 뒤에 안 잘라요. 밑에 다리만 잘라요. 도서관이 이렇게 활기를 띨 수 있었던 건 이곳에서 사서로 일하는 최미정 씨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1cm 남겨놓고 2012년 2월 달에 개관을 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여기 전담에서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 그냥 책만 누가 빌리러 오면 책만 빌려주는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최미정 씨 역시 올 초 경기도에서 귀농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최미정 씨 가족의 집인데요. 이 집 역시 빈집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허름했었고 또 여기 바닥도 풀이 많이 나 있었어요. 풀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안에도 사람이 안 사니까 좀 벽지 같은 것도 그랬고 거미줄도 좀 쳐져 있고 이 들어오는 거요. 이 길도 다 해주신 거예요. 이 길을. 이게 진흙탕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첨벙첨벙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저희가 들어온다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신 거죠. 이 길을 싹 깔아버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걸어 들어오셨잖아요. 그 길을 다 깔아주고. 집안에 들어와 보니 아기자기하면서도 꽤 넓은데요. 실내 1리는 최미정 씨를 비롯해 20채의 빈집을 수리해 귀농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육지 분들한테 비하면 좀 생소한 구조죠. 이렇게 사방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숨바꼭질하고 잡기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학교 살리기 위원회하고 집 주인은 이제 3년을 저희한테 무상 임대를 주시면서 이 좀 폐가 수준의 집들이 그래도 헌 집이 약간 새 집이 됐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작은 학교지만 그래도 다니면서 이렇게 넓은 마당과 이렇게 그래도 조그맣지만 저희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죠. 엄마, 멍멍이 앉았다. 잡초로 무성했던 빈집 마당은 이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버려졌던 빈집은 최미정 씨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로 그리고 마을의 보물단지로 변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애기 울음소리가 한 10년 동안에는 울음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집, 두 집 어린애들이 이제 울음소리도 들리고 우리 마을도 옛날같이 이제 많은 이제 인구가 증가가 되고 마을의 생동감이 다시 이제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주민들이 많은 이제 피부로 아니면 눈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입가에 미소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산골 마을인 상옥리. 이 마을의 죽장초등학교 상옥분교에서 마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달려나갑니다. 유치원생부터
큰 아이들까지 있는 힘껏 달립니다. 이번엔 엄마들 차례네요. 나이도 잊은 채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려봅니다. 다리 쉬운데 다리가 여기가 말 안 듣더라. 또 갖다 놓을까? 나 갖다 놓고 왔다. 얼마 만에 뛰어보셨어요? 네? 얼마 만에 뛰어보셨어요? 매주 따 1년만 한 번. 학교 왔어. 1년만에 한 번 뛰었네요. 아, 운동회 때마다? 네. 매해. 원래 운동회는 애들 잔치잖아요. 여기 시골에는 어른하고 같이 해야 재밌어요. 여기는 시골이니까. 그죠? 운동회 없어지면 어떡해요? 안 되죠. 안고 오는 찐빵이죠. 네. 선생님도 해줘야 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폐교될 운명이었던 상옥분교. 하지만 기적처럼 폐교의 위기에서 벗어나 지금 이렇게 운동회까지 열게 됐습니다. 늙은 사람이 뭐가 좋은지는 몰라도 동네 처제 아들이 많고 누가 더 부르면 좋고 뭐. 너네 중에 올해 전학 온 애들 누구야? 예. 응? 누구? 이렇게 하고 여기 한, 둘, 셋, 넷, 다섯. 다 올해 전학 왔어? 어디서 살다가? 대구요, 대구. 대구에 살다 왔어? 인도. 어? 인도야. 진도에 살다 왔어? 저는 경주. 어? 어디? 경주, 왔잖아. 경주 살다 왔어? 이번에 7명 갔어. 학교가 살고 마을이 활기를 찾은 1등 공신은 역시 빈집입니다. 이제 학부모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빈집이 몇 채 있고 그 집주인하고 저희들 상의를 해봐요.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집을 수리해 할 테니까 우리한테 5년, 6년 임대를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제 집주인인데 일절 우리가 지금 임대료는 절대 수리비는 절대 안 받겠습니다. 수리비 대신에 임대료로 대신 내는 걸로 할게요.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학생 유치를 위해가지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교를 살리기 위한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빈집이 다시 태어나고 마을은 과거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성곽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 바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장수마을입니다. 1960년대 판자촌을 지으며 생겨난 장수마을은 서울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낡고 흉물스런 빈집이 아직도 마을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200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5월 재개발이 해제되는 과정을 겪으며 집은 빈집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재개발 투자하느라고 살지 않으면서 소유만 하고 있는 경우, 자기가 살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서 세입자로 있는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나 보상을 이렇게 원하고서 세입자로 들어온 경우,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좀 풀어가려면 다 집 자체만 놓고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 외에 서로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걸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집을 고쳐서 뭐 팔든지 사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장수마을은 재개발이 아닌 재생을 목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 스스로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빈집을 깨끗하게 고쳐서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빈집을 고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또 집을 수리할 동안 지낼 수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빈집들이 고쳐지고 마을은 지금 살기 좋은 동네로 변신 중입니다. 집이 이제 뭐 투자 대상으로 되는 건 이제 거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서의 집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장수마을에서도 그 원칙이 이렇게 모든 거에 우선은 첫 번째예요. 거주하지 않을 거면 집 갖고 있지 마라.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좀 소유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어요. 장수마을은 그렇게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빈집이, 누군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쓸모있는 집이 됐습니다.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 넓은 정원을 누가 갖고 살고 있겠어요, 지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편하게 만드는 거. 빈집에서 여유와 행복을 찾은 사람들, 그리고 살아난 학교와 마을. 빈집, 잘만 살리면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겠죠. 여기 빈집 드립니다.